스페인 출신의 디지털 아티스트 발데비아 아트의 창작자 에두아르도는 기괴하고 신비로운 합성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의대생 출신인 에두아르도는 호러의 의학적 요소를 접목하는 실력이 탁월한데, 그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새로운 외소 행성이 발견되었다. 임시 명칭은 시페토텍으로서 그 작은 크기와 복잡한 궤도로 인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첫 번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다가왔다. 시페토텍은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농경, 재생, 부흥, 여드름, 그리고 염증과 안과질환, 역병, 죽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죽음의 신은 인류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반쯤 썩은 자신의 가죽을 벗겨낸다고 한다. 2022년 8월 7일 시페토텍은 예상치 못하게 지구 궤도 근처로 접근해 루슈 한계에 가까워졌다. 루슈 한계는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기조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다. 수일 내에 세계 곳곳에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국은 지구로 추락한 시페토텍의 살점 덩어리에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2023년 5월 30일 살점 덩어리 유기체가 통제를 벗어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페토텍에서 지구로 떨어진 일부 씨앗 유기체들은 자신들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소화해내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자들은 해저면이 살덩어리들로 덮이는 것이 곧 생태학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023년 12월 18일 지구 곳곳을 뒤덮는 살점 덩어리 유기체들 및 서로 뭉쳐서 더 거대해진 일종의 초유기체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의도적인 화재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 극적으로 찍힌 마지막 4장의 사진이다. 보이저 2호에서 수신한 이 새로운 사진은 살점 덩어리 행성의 유기적 껍질, 즉 일종의 알껍질로 추정된다. 살점돌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생체 종족은 깊은 지하의 바위 속에서 갇혀 사는 성게와 비슷한 생물이다. 이들은 이 고요한 생태 속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돌을 쪼개서 바깥 공기에 노출시키는 순간 유기체는 죽게 되고 연구에도 차질이 생긴다. 계통 발생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생물 분류상 옛 성게 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닷속에 살던 이들의 조상이 어떻게 땅속으로 이동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식하는지까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현실에도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의 생물종들이 바다와 육지 각각 적응한 사례는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흔하디 흔한 주며느리와 콩벌레들이다. 주며느리와 콩벌레는 모두 등각목에 속해 있는데, 등각목에는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바티노무스나 물고기 혀에 기생하는 엑시구아도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등각류의 일종인 갯강구는 해안가에 살기도 한다. 바다 물고기에 기생하는 엑시구아처럼 육지 등각류의 친척들은 포유류 혀에 기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는 우리, 인간도 있었다. 키모토와 링고파가로 불리는 이 등각류 기생충들은 혀에 달라붙어 썩게 한 다음 숙주의 혀뿌리 근육에 밀착하여 혀를 완전히 대체한다. 이 사진은 진주골종을 앓은 환자의 사후 대퇴골 단면도다. 이 자그마한 양성 종양은 처음엔 무해하지만 훗날 심각한 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에 생기는 진주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높은 값어치를 가졌기에 일부러 뼈 진주를 수확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들이 시행되기도 했다. 자그마한 탄산칼슘 불순물을 혈류에 주입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실의 인간은 뼈가 진주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신체가 뼈화되는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석회화라고도 하는 이 증상은 여러 신체 조직에 칼슘염이 축적되는 것으로서 주로 연 조직에 칼슘 침전물이 형성되는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아주 희귀한 피칠갑 나무는 마치 동물의 혈액처럼 보이는 엄청난 양의 붉은 수액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나무는 인간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적응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무를 벌치하는 인간이 곧 이 나무를 인간 그 자체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 나무를 베어넘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사람을 베었노라고 확신하고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도 이와 비슷한 나무가 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나무 수액이 마치 피를 연상시킬 정도로 붉어 이름에 용혈이 붙었다. 이 나무는 상당히 오래 살아서 수령이 무려 6,000년이 넘는 개체도 있다고 한다. 이 나무의 수액을 추출해서 말린 수지는 용혈로 불리며 고대 이래로 약용되었다.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고 피가 멎으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다. 중세에는 연금술 재료로 활용됐으며 심지어는 정신고양제의 일종으로 사용되어 붉은 바위 아편이라는 이명을 갖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어떤 향정신적 작용도 일으키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용혈은 바이올렌의 광택제나 바디오일, 그리고 염료나 안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인간 진화를 위한 르랑숑 실험에서 회수된 해골이다. 이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은 인류 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생존자는 없었다.
이 개와 비슷하게 생긴 인간은 전형적 개화의 사례이다. 이 사진은 자원봉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담은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것들 중 하나다. 피험자들은 몸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흉곽 껍질과 집게발을 지니게 되었으나 그 결과 지능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켜야 했다. 드라쿤쿨루스 그라비디타티스는 주로 자궁에 자리 잡는 특수 기생충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포유류들에 기생한다. 오염된 물에 사는 요광류들이 주로 이 선형 동물의 유충 운반자 역할을 한다. 인간이 이를 섭취할 경우 이 기생충은 장 내벽을 뚫고 자궁벽으로 이동한다. 일단 자궁에 정착하면 이들은 스스로 주변에 막을 형성하여 자궁 조직과 융합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와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유사체를 방출한다. 이를 통해 신체는 임신을 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기생충은 이를 활용해 먹이를 먹으며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기생충과 유사 양망랑을 적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일 적출 과정에서 터지게 된다면 숙주가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항원이 한 번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천둥신 토르는 최근 먹고 살기 위해 지역 채널에 취직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날씨를 알고 있다는 듯이 기상 예보를 전달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창공과 태양의 신으로 존경받던 호루스는 공군에 입대했다. 그는 호루스의 눈 여단에서 복무하며 오늘도 이집트 상공의 안보를 위해 노력한다. 아즈텍 신화 속에서 밤의 신이었던 테스카틀리 포카는 거대한 괴수 시팍틀리와의 싸움에서 오른발을 잃은 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늘도 멕시코시티의 나이트클럽 바에서 데킬라를 말아주고 있다. 켈트족의 아르티오는 숲과 풍요를 관장하는 곰 여신이다. 그녀는 겨울 동안에는 잠을 자고 봄에는 깨어나 가는 곳마다 생명을 선사해왔다. 오늘날 그녀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에서 살림을 순찰하고 지역 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은 무술도장을 열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모든 현상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V 쿠거 에이스라는 이름의 한 수송선이 전복되어 정체불명의 액체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 액체는 바다 위에서 완벽한 망델브로 프랙탈 패턴을 형성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이상한 모습의 물고기가 보고되었다. 9월, 허리케인 줄리아가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접근했다. 이 허리케인은 기묘한 무지갯빛과 프랙탈 패턴을 보였다. 이와 접촉한 모든 유기체는 점차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프랙탈 현상이 대기를 통해 퍼지면서 그 효과는 식물에서 새들에 이르기까지 자연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이들이 접촉한 모든 것이 감염되었다. 12월, 마침내 감염의 징후는 인간에게서 등장했다.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의 일부인 그람 양성 박테리아 로티아 덴토카리오사가 이상한 프랙탈 패턴을 가진 채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확산은 항생제로도 통제하기 어려웠다. 2007년이 되자 WHO는 프랙탈 증후군을 실존하는 질병으로 정의했다. 가장 처음의 증상은 피부, 손톱, 점막과 같은 성장 부위에서 나타나며 점차 홍채, 치아, 그리고 사지에 퍼져나간다. 정확한 전염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치료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침내 프랙탈 증후군이 뇌에까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식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2009년 프랙탈 커뮤니온이라는 종교단체가 세계의 주요한 종교 중의 하나로서 우뚝 서게 된다. 신도들의 수는 수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프랙탈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된다. 신도들은 이 물질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2011년 7월 23일 나뭇가지라는 이름의 급진적 종교단체에 의해서 프랙탈 유발물질 테러가 벌어졌다. 비가 내리자 수천만 명이 프랙탈의 영향하에 놓였다. 본 영상에서 소개된 작품들 이외에도 더 많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았지만 유튜브 규정상 다소 수위가 높은 사진들은 부득이하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영상 소개에 원작자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발데비아 아트 사이트에서 더 많은 매력적인 작품들을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번역, 요약, 해석,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흔쾌히 허락해준 원작자 에두아르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